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해 논두렁 사이로 안개가 피어오르고 개구리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마을은 파릇파릇 푸른 기운으로 가득했지만 집집마다 들려오는 소리는 아이들 뱃속에서 나는 꼬르륵거림이었다. 소년 길수는 마루 끝에 앉아 빈 밥그릇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릇 바닥에는 어머니가 긁어모은 보리쌀 몇 알이 붙어 있었지만 그것마저 다 먹어버린 뒤였다. 길수는 혀끝으로 밥풀을 떼어내며 억지로 삼켰다. 그러나 뱃속의 허기는 감출 수 없었다. 얘야, 조금만 더 참아라. 보리가 여물 날이 머지않았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마치 외워둔 주문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하지만 길수의 어린 귀에는 그 말이 위로라기보다는 체념처럼 들렸다. 그의 봄은 유난히 길고 힘들었다. 겨우내 쌓아두었던 쌀은 진작에 떨어졌고 감자마저 바닥이 났다. 겨울을 나며 애써 아껴둔 고구마는 이미 지난달에 다 없어졌다. 이제 집안에 남은 건 텅 빈 쌀독과 보리밭이 여물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뿐이었다. 밥상에는 하루 한 번 물띠 묽은 보리죽이 올랐다. 거기에 산에서 캐온 쓴박이나 냉이를 섞으면 그나마 국물 맛이 났다. 어머니는 늘 숟가락을 먼저 내려놓고 난 배가 부르다. 너희들이나 더 먹어라. 하시곤 했다. 하지만 길수는 어린 마음에도 알고 있었다. 어머니 그릇에는 늘 국물만 조금 남아있을 뿐 제대로 된 밥알은 거의 없다는 걸. 배고픔의 날들. 어느 날 길수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뒷산에 올랐다. 혹시 먹을 게 있을까 혹은 산딸기라도 열렸을까. 하지만 봄산은 아직 푸른 잎만 가득할 뿐 열매는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헤맨 끝에 길수가 손에 쥔 건 쓴내 가득한 냉이 몇 뿌리와 어린 쑥 몇 줌뿐이었다. 길수는 그것마저 귀하게 여겨 조심스레 품에 안고 내려왔다. 이걸 어머니께 드리면 조금은 웃으시겠지. 그 마음 하나로 발걸음은 가볍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냉이와 쑥은 된장국에 들어갔다. 국물이 끓어오르자 집안 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길수는 침이 고여 입술을 몇 번이나 핥았다. 어머니 맛있지요? 길수의 눈망울이 반짝이자 어머니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맛있구나. 하지만 길수는 알았다. 어머니는 냉이를 씹으며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다는 걸. 이웃과의 정. 보릿고개는 길수네 집만의 고통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배고픔과 싸우고 있었다. 옆집 순돌이네도 하루 종일 나무를 뜯어 연명했고 뒷집 큰댁도 아이들이 배고파 울다 잠들기를 반복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서로를 도왔다. 하루는 순돌이 어머니가 작은 고구마 서너 개를 가져와 내밀며 말했다. 길수 어멈, 애들이 크는데 이거라도 먹이소. 우리도 다 떨어져서 이제 이것뿐이요. 어머니는 사양했지만 끝내 그 고구마를 받아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날 밤 길수는 그 고구마를 입에 넣으며 울음이 터졌다. 너무 달고 너무 눈물이 나는 맛이었다. 기다림의 끝. 며칠 뒤 드디어 보리가 고개를 숙였다. 마을 들판은 초록빛 물결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다. 어머니는 햇보리를 거두어 보리밥을 지었다. 보글보글 김이 오르며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길수는 그 냄새만으로도 배가 부른 듯 했지만 막상 밥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왜 이제야 먹는 거야? 아이답지 않은 울음 속에는 지난날의 고통과 서름이 함께 배어 있었다. 그날 밤 별빛이 쏟아지는 시골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수는 다짐했다. 내가 커서 어머니를 다시는 굶기지 않겠다. 세월의 흐름.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길수는 장정이 되어 밭을 일구고 마침내 어머니의 허기를 채워드릴 수 있게 되었다.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쌀도 밀가루도 보리도 풍족해졌다. 더 이상 아이들이 뱃속을 움켜쥐며 울던 날은 찾아오지 않았다. 이제 길수는 환갑을 넘기고 자식들을 모두 장가 시집 보내 손주들까지 곁에 두게 되었다. 저녁마다 식탁 위에는 반찬이 넘쳐나고 쌀밥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손주들은 밥알을 흘리며 까르르 웃었고 때로는 반찬 투정을 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길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얘들아, 옛날에는 밥 한 숟갈도 귀했단다. 할아버지는 그걸 잊지 않는다. 너희는 배부르게 먹고 서로 아끼며 살아라. 그게 할아버지의 가장 큰 바람이란다. 손주들은 무슨 뜻인지 다 알지 못한 채 웃어 넘겼지만 길수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다. 다시 찾은 냄새. 어느 봄날 길수는 손주들과 함께 뒷산에 올랐다. 손주들이 뛰어놀며 꽃을 꺾어 오는 사이 길수는 발밑에서 쑥을 발견했다.
어린 시절 배고픔을 달래던 바로 그 쑥이었다. 손에 쥐자 순간 어린 날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배고픔에 울던 어머니의 얼굴, 냉이를 넣어 끓이던 된장국, 그리고 눈물로 삼켰던 첫 보리밥. 길수는 말없이 쑥을 한 움큼 뜯어 들고 내려왔다. 집에 돌아와 며느리에게 말했다. 이걸로 쑥국 좀 끓여다오. 쑥국이 끓자 집안 가득 고소하고 씁쓸한 향이 퍼졌다. 손주들은 코를 찡그렸지만 길수는 국을 떠서 천천히 삼켰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당신이 끓여주던 그 맛이 아직도 살아있네요. 길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은 아니었다. 배고픈 시절을 딛고 여기까지 온 세월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다. 보릿고개는 지나갔지만 그 시절의 기억은 길수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후손들에게 전해져 밥 한 숟가락의 소중함과 가족의 따뜻함을 알려주는 귀한 이야기가 되었다.